대표님, 법인에서 돈 빼오다가 걸리면 횡령으로 잡혀갈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법인 돈을 내 돈인 것처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4가지 방법. 횡령 아니에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기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에 있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만들면 회사에서 돈 빼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맞아요. 법인으로 사업하면 아무래도 편하게 개인 사업자로 사업했을 때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기계를 사왔을 때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이 활용법을 안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 핸드폰에는 계산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계산기를 내가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계산기 기능이 있는 걸 모르면 괜히 이 무거운 핸드폰도 들고 다녀야 되고 이 계산기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알았으면 됐을걸. 그래서 이 법인에 있는 기능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리즈로 말씀드릴 법인 돈을 내 돈처럼 활용하는 방법,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영어권 평가라는 겁니다. 영어권 평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왜 우리 대표님께서 식당을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식당이 잘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식당을 누군가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식당 팔 때 뭐 받아요? 권리금 받죠. 권리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유명한 가게도 만들었고 우리 단골 손님들도 만들었고 내가 레시피도 만들고 내가 메뉴판도 개발하고 간판도 달고 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노력 다 보상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넘길 거예요? 나는 당연히 권리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거 사는 사람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숟가락만 얹고 그냥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권리금을. 누구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인한테. 아니 그러면 개인 사업자도 나고 내 법인 사업자도 대표이사가 나고 주주도 다 난데 그냥 이름만 법인으로 해놨지 사실은 나인 건데 내가 나한테 돈을 받는 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의 대표도 대표님이고 법인의 주주도 대표님이지만 법인 자체가 대표님은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주민등록번호도 다르잖아요. 대표님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따로 그 등기소에서 따로 나와 있고 이 법인은 법인 그 등기소에 또 법인 등기번호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엄연히 다른 사람. 나는 자연인 이규왕.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규왕 자연인. 내가 만든 법인 루트7은 여기는 법으로 만든 사람 루트7인 거잖아요. 경영을 내가 할 뿐인 거고 여기에 소유를 내가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내가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거래가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내가 법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친한 사이다. 이 정도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 식당을 내가 남한테 팔 거야. 그때 권리금 당연히 받죠. 한 3억 정도는 받아. 그럼 3억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한테 팔 때는 3억을 받을 거면서 나랑 친한 사람, 이 법인이라는 놈, 요 놈한테 내가 이 가게의 권리를 넘길 때 오히려 돈을 안 받았다? 이거는 그냥 징여잖아요. 징여.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합법이다. 오히려 더 이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좋은 건데 한 2, 3억 정도 아니면 많게는 10억 정도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세금을 8.8%밖에 안 냅니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세금 줄이려고 별 짓을 다 하잖아요. 절세냐 탈세냐 뭐 이런 것들도 논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세금을 내는 건 없거든요. 무조건 세금은 한 20, 30%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불법이 아니면. 보통은 법인에서 내가 돈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목돈 가져올 때는 30, 40% 정도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사대보험까지 더 더한다고 하면 한 40%, 50%까지도 세금이 더 나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8.8%, 10% 미만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건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법인에서 대표님이 돈을 받을 때 이게 절세의 왕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영어권 평가입니다. 오죽하면은 이거 안 하실 거면은 굳이 뭐대로 법인 전환 합니까? 법인 전환 뭐하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대표님의 개인의 이익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세금이 적냐? 이게 궁금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우리 대표님의 노고를 인정을 해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 밤새서 진짜 메뉴 만들고 간판 달고 고객 하나하나 접객하면서 진짜 단골 고객 만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진짜. 그러면 돈 한 푼 아끼려고 얼마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면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내 법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법인에서 1억 정도 권리금을 받을 거야.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1억 중에서 6천만 원은 세금 내지 마세요. 그거는 뭐 정부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니까 6천만 원 정도는 세금 내지 마시고 한 4천만 원 정도, 한 40% 정도만 계산해 가지고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해 가지고 세금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4천만 원 정도만 세금을 계산해서 좀 내주세요. 얼마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얼마인데요? 그럼 한 880만 원 정도 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을 내가 가져오는데 세금을 880만 원 낸 거죠. 8.8%. 그 정도면 괜찮죠. 뭐 2억을 가져올 거야? 2억을 가져오더라도 8.8%. 한 1,760만 원 정도 되겠죠. 3억을 가져올 거야? 3억을 가져오더라도 8.8%. 한 2천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것만 내고 나머지 돈은 다 대표님 소유하셔라. 정부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고객은 이번에 영업권 평가를 해서 세금 조금 내고 법인에서 돈을 훅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아파트 사세요. 합법적으로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자사장연구소는 법인 전환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어떻게 해야지 자금적으로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대표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저희한테 특화되어 있는 업무예요. 아래에 상담 신청하시면서 나 진짜 법인 전환 필요한 거야?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더라도 8.8%가 우리가 어느 정도 세금인지를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도 세금 조금 내면서 돈 가져와서 좋잖아요. 그런데 내 법인 내가 만든 법인에서도 이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세금 조금 내고 돈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 법인 입장에선 어때요? 이 권리라는 거를 사오면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얼마를? 1억 원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비용 처리가. 당연하죠. 물건 사오면서 돈 줬는데 이거 당연히 내 세금에서 까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인도 내가 대표님한테 영업권 평가로 권리금으로 준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니까 이 법인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잖아요. 얼마를 아낄 수 있어요? 법인세가 보통 9.9%에서 한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990만 원 아꼈든지 2,200만 원 아꼈든지 내가 1억 원짜리를 사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우리 대표님도 좋고 내 법인도 좋고 둘 다 좋은 거. 이렇게 둘 다 좋은 거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얼마를 뺄 수 있는 거야? 이 좋은 영업권 평가라는 거, 법인 전환하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이 영업권 평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우리 가게에서 그냥 나 10억 뺄래 이거 되는 거야? 20억 뺄래 이거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세법상 인정하는 세법상 영업권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한 3년 정도 우리 대표님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만들어놨던 재무제표 가지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A라는 가게는 1억을 투자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 근데 우리 대표님 가게는 1억을 투자했는데 한 4천만 원 벌어. 그럼 어때요? 남들보다 한 3천만 원 더 버는 거죠. 이거 초과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초과수익. 그러면 아이고 우리 대표님들은 남들보다 사업 훨씬 잘하시네. 남들보다 한 3천만 원 더 버시네. 그러면 한 이렇게 3천만 원씩 한 5년은 더 벌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영업권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보충적 평가,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가는 거. 두 개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 가지고만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
이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나 아니면 메뉴판이나 가치나 인지도나 이런 거를 접목해서 나오는 감정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고, 대표님은 그 중에서 내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업권 평가라는 거 지금까지 말씀 들으니까 되게 좋죠. 진짜 좋아요. 진짜로 법인 전환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 내가 개인 사업자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개인 사업자로만 계속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세금도 장난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이 세금 내고는 내가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이 법인이라는 거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그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때 이 영업권 평가라는 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반쪽짜리예요. 그냥 법인 전환하는 건. 그러니까 영업권 평가는 꼭 하셔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이 영업권 평가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세금 추징당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영업평가 잘못했다가 지금 대출 있으시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회수하러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영업평가 잘못했다가 정말 운이 없으면 횡령으로 갈 수 있는 수도 생기니까 이건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영업권 평가 하실 때 권리금을 빼앗아 하실 때 이런 거는 좀 주의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 이어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그냥 좋다고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나한테 핏이 딱 맞게 착장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착장 잘못하면 오히려 큰 코 다칩니다. 모든 거는 다 양날의 검인 거잖아요. 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커피가 있어서 맛은 있고 행복하지만 또 이게 산도가 높아서 내 위를 갉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나한테 득이 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부터 판단하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현명한 대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법인 돈을 빼오는 방법, 법인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상담 신청서 비쌀 것 같은데 이렇게 겁먼저 내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으시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 날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